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지금 6시 25분인데요 와, 해가 이제 떴어요. 해가 떴는데 저쪽이 동쪽 하늘인데 지금 좀 언덕이 있어서 저렇지 해는 지금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평선이 좀 높아서 이제 그런데요, 환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요. 햇빛이 쨍쨍합니다. 6시 25분 이 시간에도 이렇게 밝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지난 겨울을 지나오면서 와, 이런 어둠 속에서 항상 걸어 다녔다. 한겨울에는 한 7시 돼도 깜깜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벌써 이렇게 주변이 환하게 밝혀졌어요. 그냥 낮이에요. 이제 막 6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는 좀 기온이 또 조금 낮아요. 한 영하 1도 정도 되고요. 지금 좀 쌀쌀한 날씨. 하지만 그렇게 또 뭐 춥다, 추워서 이렇게 못 걸을 정도다는 아니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딱 옷을 이렇게 갖춰 입으면은 충분히 이 정도 추위는 이겨낼 수가 있고요. 미세먼지도 좀 좋은 편입니다. 확실히 좀 느껴질 정도로 좋아요. 공기가 좀 깨끗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에 안개도 좀 적은 편이고요. 오늘은 햇빛이 쫙 내려쬐 해가지고 조금 날씨 자체가 괜찮네요. 무난하네요. 오늘 낮에도 좀 좋은 날씨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좀 그래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일하는 것도 좀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이제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좀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는 참 보니까 뭔가 이슈들이 많았어요. 어제 제가 봤을 때 이슈를 한 2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버스가 막 다니네요. 버스가 다니고, 어제 이슈는 제가 봤을 땐 딱 2개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소식. 첫 번째,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드디어 만났다. 이게 19일 만에 만났다고 하죠. 19일 만에. 당선 이후 19일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2시간 넘게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참 애증의 관계다. 약간 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현 당선인을 사실은 어떤 주요 공직에 이렇게 발탁한 그 장본인이 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의미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이제 같은 생각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이가 멀어졌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달랐던 겁니다. 관점이 달랐고요. 특히 그 자리가 검찰이다 보니까
마지막 공직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네. 강서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생각하는 거, 신념의 차이, 관점의 차이, 어떤 판단의 차이, 그게 좀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념이라든지 어떤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거꾸로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사실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사안에서 그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아, 잘 됐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또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판단이 동일할 수가 있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동일했던 경우죠. 결국은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은 A라는 일을 했을 때, A라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A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A를 마다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A라는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일이다, 그랬을 때 그 A를 이렇게 정리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죠. 그 A라는 일이 벌어지면은 자기한테 거꾸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때 첫 번째 그 두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들의 판단, 나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로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A를 해서는 안 된다, A를 막아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A라는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마치 그거를 막는 거,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아, 두 사람은 생각이 같구나. 그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이유에서, 나하고 똑같은 이유에서 이 A를 막아서려고 하는구나. 반대로, 아, 이거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에서도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계속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모인다면,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는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같이 일을 추진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케이스거든요, 결국은. 근데 사실은 그 이유, 그 동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또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 어떤 처한 상황에 자기를 대입해 가지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후자가 더 많겠죠. 후자, 이 일이 정작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아, 눈을 뜨고 못 봐주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살아온 길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눈에는 사실은 처음에 같은 결론을 내렸던 A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결론을 동일했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둘은 서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한번 같은 팀이 됐다가 그 생각의 차이로 서로 간에 이런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사실은 원래부터 다른 진영이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반발이 생기게 돼 있죠. 결국 내부의 적 문제인데요. 결국 내부의 적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특히 정당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당의 적은 다른 당이 아니고 바로 이 당이다. 이 당 내부에 있다. 사실은 다른 당과는 진짜 까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 내부에서는 진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리, 그 진영에 대한 관계, 그 안에서도 그런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번 대선에서도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면 대선 본선은 사실 뭐 네거티브도 많고 막 이렇게 공방이 치열하긴 했지만 오히려 각 당의 경선보다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잠잠하지 않았나요? 각 당의 경선이 오히려 더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안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더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이제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런 가치관 문제에서 부딪히게 된다면 같은 팀 안에서의 싸움이 더욱 극심한 게 그게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은 친구, 정말 친한 친구가 언제 등을 돌릴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하나의 자그마한 계기로 인해서 그래서 대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내비치지 말라고. 그리고 친구를 가까이 두되 적은 더 가까이 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의미는 적을 가까이 두면서 관찰을 해라, 내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이제 본질적인 거에 이제 접근해서 생각해 본다면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이거를 진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까지 미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친구인가, 이 사람이 적인가, 일종의 피학식별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를 하자면 친구를 가까이 두되 적은 더 가까이 두라 라는 얘기는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현실 정치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진짜 정치판에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합종 연행 이런 거죠. 처음엔 적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 같은 존재였고,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막 다 내주려고 했었는데 뭐 하나의 계기로 완전히 틀어져서 완전히 막 이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는 그런 적으로 갈라져서요. 그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저는 어제 사실 그랬습니다.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그렇게 회동을 한다 했을 때 이 회동 자체가 바로 성사가 안 됐어요. 막 하려고 하다가 입장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바로 성사가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도 여당으로 돼 있는 대통령, 당연하죠. 대통령이 이제 그 여당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당선인, 구도 자체를 보면 이건 서로 대립적인 구도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또 거꾸로 이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서로 간에 좀 통하는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이대로 그냥 끝난다기 보다는 또 다른 단계로 또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 단계로 발전하는 게 말이죠, 조금 진짜 사회를 위해서, 약간 국가를 위해서 서로 간에 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자기가 처음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사적인 감정들은 좀 내려놓고 진짜 미래를 위해서, 참 이거 딱 그냥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그렇게 조금 내려놓으면서 약간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미래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이 어떤 정치 세계에서요, 우리가 항상 많이 욕을 많이 하죠. 누가 됐든지 간에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 뭐 장관들 칭찬보다는 사실은 좀 약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위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러니까 처칠처럼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걸 설득을 하면서, 그러니까 설득 과정 자체가 중요하죠. 그걸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좋은 결정을 이제 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물론 어려운 일이죠. 좀 그런 미래를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꿈꾸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막 파괴하는 길로 들어가지 말고, 예. 참 무엇이 진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그렇게 판단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어제 이슈였죠.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좀 약간 라이브로 중계를 했으면 참 어땠을까. 그러면 시청률 엄청 높았겠죠. 예.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중계하면, 그러니까 내심 그거를 이제 기대는 했는데 뭐 그렇게는 안 했겠죠. 당연히 공식적인 회동이긴 하지만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예. 그런 식으로, 그런 후에 이제 그 내용은 서로 이제 발표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만났으니까 조금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 결국 인생은 대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없다는 거, 예. 그런 거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어제 또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죠. 예. 예. 또 어제요, 큰일이 하나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대통령 그 당선인 회동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어제 되게 빅 이슈가, 예? 큰 이슈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카데미상 시상식이요.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카데미상, 예. 어제 뭐 윤여정 배우 또 나와가지고 나무조연상 이제 발표하고, 그 수어라고 하죠. 손으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예. 그것도 이렇게 이제 막 배워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모습들, 예. 그러니까 그 수상자가 이제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하나의 이슈였고, 진짜 이슈는, 진짜 큰 이슈는 그거였죠. 윌 스미스. 예. 윌 스미스가 이번에 나무주연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영화는 안 봤는데요, 그 흑인 그 테니스 자매 있잖아요. 그 윌리엄스 자매, 예. 바네사 윌리엄스하고, 예. 그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완전히 그냥 탑 클래스 정상권이었잖아요. 그런 두 자매를 길러낸 아버지의 이야기를 뭐 연기를 했는데, 뭐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오스카 시상식,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는 주로 말이죠, 한국하고 좀 비슷하죠. 한국의 뭐 청룡영화제 이런 거 봐도 좀 알 수 있듯이 진행자가요, MC가요 한 명이 나오는데, 주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언 출신 배우, 예, 그러니까 배우면서도 약간 코미디 계열의 연기를 많이 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막 거기에서 막 위트나 재치가 막 넘치거든요. 막 온갖 드립들을 날리면서, 예, 시청자하고 그 청중을 웃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미디언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청룡영화제를 약간 유재석이나 신동엽, 뭐 강호동, 예, 이런 사람들이 진행하는 거 비슷해요. 또는 그런 약간 코미디가 강한 그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성동일 배우라든지, 예, 뭐 좀 되게 라밀한 배우라든지, 약간 코미디성 연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배우들, 되게 재치 있고 입담이 좋고 뭐 이런 배우들 있잖아요. 어제 누구였냐면 크리스 록이었어요. 크리스 록 하면은 진짜 흑인 코미디 배우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헐리우드에서요. 아, 물론 윌 스미스 하면은 진짜 최고 중에 최고죠. 윌 스미스. 윌 스미스가 다양한 연기를 했다고 보면 크리스 록 같은 경우는 약간 코미디 계열의 연기.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MC를 맡게 되거든요. 그런데 윌 스미스의 이제 부인이 있어요. 아내. 이름이 제이다 핑켓이죠. 마찬가지로 배우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때가 언제였죠? 한 90년대였던가요? 네. 그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참 화제였죠. 네. 둘 다 이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부터도, 네. 그리고 계속 그런 어떤 좋은 연기를 지금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 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제이다 핑켓을 딱 보면서, 제이다 핑켓이 머리를 짧게 잘랐더라고요. 짧게, 거의 삭발 수준으로. 그거를 보면서 G.I. 제인을 언급을 했어요. 제이다 핑켓이 이제 G.I. 제인 2에 이제 출연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놀리는 거죠. 스타일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만,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그것만 이야기가 되면은 괜찮은데, 제이다 핑켓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내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어떤 탈모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크리스 록이 막 재밌는 이야기, 막 재치 있는 입담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처음에 그 화면에 이제 윌 스미스하고 제이다 핑켓이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웃고 있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그 시상식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이다 핑켓이, 크리스 록이 그런 거지, 제이다 핑켓에 대해서 G.I. 제인에 이제 출연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때 막 그냥 폭발하기 시작한 윌 스미스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더니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크리스 록이 뺨을 후려쳤죠. 그러니까 이건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거 물론 원인 제공 자체를 크리스 록이 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크리스 록이 제이다 핑켓이 그랬다는 걸 모르면, 그러니까 원인 모를 탈모 증세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 장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성일 수 있잖아요.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뚱뚱한 사람한테 너 뚱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 면에서는 원인 제공을 했고 어느 정도 좀 책임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미국식 그런 코미디 유머 코드가요 되게 짓궂어요. 그쵸? 그거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온갖 패드립 대드립 이런 게 난무하는 게 어떤 미국 코미디의 경향이기도 하고요. 예. 그것 때문에 실제로 뭐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윌 스미스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겠죠. 윌 스미스를 우상으로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워낙에 막 그 블록버스터 이런 데 많이 출연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꼭 어린 친구들 말고라도 어른들도 우리가 쭉 어려서부터 그 윌 스미스의 연기를 보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예. 솔직히 충격이죠. 예.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일이었던가. 물론 자기는 그거를 알면서, 크리스 락이 그런 발표한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 폭력을 행사한 거 완전히 그 라이브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했던 거는 좀 윌 스미스의 그래도 어떤 책임, 예, 좀 잘못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 록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죠. 근데 그런 데 비해서, 예, 조금 단적으로 얘기하면 전 좀 그렇습니다. 크리스 록이 1 정도의 잘못을 했다면 윌 스미스는 거의 한 10 정도 그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사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예,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알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 사실은 이거는 사과를 받을 일이거든요. 만약에 크리스 록이 그런 사실을 알고 제이다 핑켓이 고통받고 있었다면 아마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배우다 보니까, 예, 순간적으로 막 화가 치밀었기도 하겠죠. 근데 진짜로 최고의 배우라면 그런 어떤 좀 인성도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숨은 내막은 사실은 몰라요. 우리도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딱 표면적인 거를 두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봤는데요. 자, 오늘 6시 57분이네요. 네. 걷는 풍부 3월 29일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또 이렇게 조금씩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